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이상 유무를 잘 체크를 해서 의료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올바른 심전도 체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이제 병원에서도 그 결과를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스마트워치로 체크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니까 스마트워치는 판독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마트워치는 심전도를 기록하는 장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게 막 너무 불안해하세요. 워치에서 심방세동이래요. 나 진짜 심방세동인 거 아닌가요? 아니면 워치에서는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난 불안해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워치에서 판독을 내려주는 것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꾸준하게 내 스스로가 이상 유무를 느꼈을 때 뭔가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라고 느꼈을 때 그 부분을 기록해 놓는 용도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옛날에 나온 기계라고 해서 못 쓸 정도가 절대로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워치 4, 즉 4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건 8이죠.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 거 가지고 가서 이제 병원 원장님이라든지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충분히 판독이 가능하고 잘 체크해왔다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비싼 기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비가 많이 들 텐데. 4 이상만 가지고 계시면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병원에서 쓸 수 있으니까 비싼 거 쓰지 마세요. 스마트워치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부정맥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보는데 진료 볼 때 부정맥 현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정상인 환자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홀터라는 걸 쓰죠. 홀터. 우리가 워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심장박동이 이렇게 뛰는 게 보여요. 보이고 위에는 이제 우리가 심박동이라고 하죠. 심박동을 체크하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워치를 이용해서 체크가 되면 핸드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독인데 여러분들 이 판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심박수 60일, 그 다음에 앞에는 연도, 날짜 얘기해 주는 거죠.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죠. 이렇게. 이게 내 심장 박동이 뛰는 걸 리듬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심박동을 뛸 때 높이나 아니면 간격, 파형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 심장이 안 좋구나, 이상이 있구나, 아니면 정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판독을 하게 됩니다. 워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심방 세동밖에는 판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해. 그렇다고 해서 심방세동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심방세동이라고 또 나올 때도 있고 또 동리듬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리듬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어떠한 증상인지를 잘 체크를 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다. 이것을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변물수. 실제 워치를 쓸 때 정확하게 쓰고 체크가 잘 되는지 그 필살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기능 가능하다. 여러분들 비싼 거 살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센서가 보이죠? 여기에 광 센서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를 체크해주는, 즉 우리의 전기 신호를 체크해주는 센서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워치 보시면 이 면이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약간 볼록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볼록하게 타원형이 되면 우리의 몸은 다 평면이 아니고 다 유선형입니다. 굴곡이 있죠. 그리고 살이 어느 정도 피하 지방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꾹 눌러져서 밀착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놓으면 피부의 밀착도가 좋아져요. 들뜸 현상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예 일자로 판판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때는 잘 붙지만 어떠한 곳은 들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워치를 저렇게 착용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했죠? 이 무슨 이유일까요? 손목에 착용을 하면 흔들흔들거리죠. 지금 그래서 막 흔들어 봤잖아요.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흔들거리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워치 사용할 때 워치 심전도 딱 찍게 되면 뭐라고 해요? 이 워치 즉 시계를 그러니까 팔꿈치 쪽으로 이동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꾹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착용하지 마시고 심전도를 체크할 때는 팔꿈치 쪽으로 쑥 올려가지고 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들뜬 현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워치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림 보세요. 네, 저렇게 쭉 위로 올려 붙였죠? 확실히 움직임이 좀 줄어들죠? 저렇게 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 ECG죠? 보시면 위쪽으로 올려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저렇게 하셔야 정확도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렇게 ECG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 종류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처음에 잡았죠? 근데 처음에 많이 튀죠? 왜 그럴까요? 이 행위 자체는 우리가 심전도, 특히 심박수나 다른 거 뭐 온도 이런 거 측정할 때는 이렇게 이 버튼 위에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촉하지 않아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전도는 우리 몸의 전기의 흐름, 신호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을 시켜서 전위적 신호를 확실하게 얘네들이 체크를 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손에 차고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시계를 차고 한쪽 반대편 손으로는 반드시 해당 부위에 접촉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심전도 올라온 거 보면 굉장히 노이즈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노이즈가 뭐냐? 보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튀죠? 이렇게 튀는 거를 노이즈라고 그래요. 아까 보여드린 것들은 규칙적으로 뛰는데 얘네들은 막 엄청나게 막 산발되어 있죠? 산봉우리처럼. 이런 것들을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이 심전도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30초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체크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잠깐 또 튀었죠? 이 부분 이렇게 노이즈 생기죠? 보시면 얘를 움직이면 노이즈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대편 손가락을 움직이면 바로 흐트러져요. 보이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저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이 몸체를 움직이는 것보다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훨씬 심합니다. 보세요. 이 손가락 움직이면 훨씬 노이즈가 심해지죠? 워치를 최대한 움직임이 없도록 뒤로 밀어주신 다음에 이 손가락을 제대로 접촉을 시켜 주셔야 노이즈 없는 심전도가 찍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흔들거리고 얘도 손가락도 접촉이 덜 된다. 그러면 심전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됩니다.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워치에 접촉을 시켜주는 손가락에 약간의 수분기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손가락 끝에 입김을 불어가지고 살짝 촉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뭐 물 같은 거 살짝 축여서 하셔도 되고요. 살짝 발라주고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수분을 발라도 움직이면 노이즈는 낍니다. 네, 수분을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노이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될 수 있으면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접촉시키는 이 손가락의 위치와 이 요령을 알려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됐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측정한다라고 할 때 앉아서 이렇게 배 위에 올려놓고 쓰잖아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호흡을 할 때마다 가슴과 배가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돼요.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배 위에다 올리지 마시고 무릎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앞선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올리시고서 고정되어 있는 자세에서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책상 같은 데 올려놓고 흔들림을 최소화한 다음에 딱 워치를 작동을 시키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주 이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잘 오고 있으면 끝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6초, 5초, 4초 쭉 가서 이제 끝 되면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